기획재정부 장관의 고함. 하나, 둘. 감사합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의 임하. 이병.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됩니다. 1325. 자, 지금 전직 국정원장의 모습들을 쭉 연속해서 보셨는데 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 즉 국정원이죠. 국정원으로 이름이 바뀐 게 1999년입니다. 그 이후에 12명의 국정원장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5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이 지금 동시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영상에 나가는 동안 지금 4분 패널께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 분 한 분 보겠습니다. 먼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네, 안녕하세요. 네. 뭐라고 쓰셨습니까? 국정원이 자기 자리를 찾으려면 예. 이번에 국정원의 적폐가 철저하게 청산되고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길이 열린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어.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남재준 원장이 예. 국정원 직원들은 자유민주주의 최후 배우르다 이런 예. 얘기를 했고 또 이병호 원장은 예. 국정원이 상처를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될 최후 보루인 국정원이 예. 국가적 범죄 행위, 현실 정치 개입, 국정원법 위반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예.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기 때문에 덮고 가야 되냐. 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늘 만약에 미국의 CIA가 예. 정파적인 목적으로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우리나라는 댓글이지만 또 미국식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예.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 소위 이제 선진국에선 이런 일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저렇게 국정원장들이 뭐 국정원이 어쨌든 수사받고 이 자체가 불행한 예. 일이니까 뭐 상처받고 있다. 좀 사실 봐달라는 얘기거든요. 예. 저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예. 이번엔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원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했고 제도 개혁을 위해서도 뭔가 해봤지만 예.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예. 확실하게 진상을 파헤쳐서 책임을 물어야만 그 이후에 제도 개혁도 제대로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 써주신 걸 보니까 국정원이 앞으로 적폐청산 이걸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법을 좀 적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국정원장마다 아주 많은 국정원장들이 저렇게 문제 연루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뭐라고 보세요? 그건 그동안에 예. 가장 중요한 게 권력의 의지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국정원장이 다 문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3명이나 지금 2명 구속되고 1명은 다시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예, 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2명은 이제 DJ 정부 때 네. 뭐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근데 그건 DJ 정부 때 응징을 했죠. 예. 그런데 그렇게 정부와 그러니까 청와대와 국정원의 관계, 예. 대통령과 국정원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국정원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되게 국정원을 좀 이렇게 업무 독립성 예.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독대를 폐지했잖아요. 국정원장의 독대를. 그래서 그런 그 과거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게 반영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제도 개혁을 해나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국정원을 활용하겠다. 이러면 국정원은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옆에 계신 이태우 국민의당 최고위원께서는 어떤 내용을 쓰셨나요? 저는 국회 통제권 강화라고 썼는데요. 국회 통제권 예. 강화. 항상 국정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대통령이 국정원을 사유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매번 이제 항상 측근들, 대통령 측근들을 임명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던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 공약으로 뭐 국정원 개혁을 한다고 이렇게 했어도 항상 막상 집권하고 나면 그 국정원에 대한 그 막강한 그 정보기관의 그 권력 그 유혹에 항상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통제권을 제대로 강화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로써 그 국정원들이 그 자기들만의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데 국회가 좀 앞장서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국회 통제권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한 걸 보니까 국정원과 권력은 어쩔 수 없이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국회를 통한 통제를 좀 해야 된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인 해법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그 뭐 지금 현재 국정원법상 뭐 예산 그런 것들을 뭐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뭐 국정원법 12조 3항에 따르면은 미리 기획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그 비밀 활동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정보기관에 그렇게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같이 예산을 함께 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처럼 저는 국회에서 그런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본다면은 충분히 그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고 그 국정원의 그 활동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 넘어와서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국정원과 청와대 아주 밀접합니다. 사실. 밀접할 수밖에 없는 예. 사이죠. 근데 저는 국정원이 그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권력으로부터 여하이 우리가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독립시켜 주느냐가 제일 핵심 관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특수한 상황에 있잖아요. 일단 뭐 개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막강한 대통령한테 권력이 집중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세계 유일의 그 남북 대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기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국정원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의 국정원의 관계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이 최고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가 해도 좋고 아니면 딴 데서 해도 좋은데 지금 뭐 국회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국정원은 국정원 스스로 돌아가면서 그 뭐 우리 한반도 정세 속에서 돌아갈 수 있는 안보 문제 혹은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 있는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그 핵심적인 관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근데 하고요. 문제는 다만 어떻게 독립을 시키냐가 문제잖아요. 항상. 임명권 그러니까 뭐 임기를 분명히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임명을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뭐 청문회하고 국회 동의 절차 거치는 게 아니라 무슨 요즘은 방송법 개정안 때문에 여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야 혹은 대통령의 이게 임명권을 임명위원회라든가 분산을 시킨다던가 그다음에 뭐 임기를 보자 그러면은 조금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여러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뭐 여야 모두 국민 뭐 이렇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이 또 정해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우리 최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하나만 조금 보태면 사실은 뭐 논란은 많아요. 뭐 지금 댓글의 종류가 0.45%니 뭐 1%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확정은 아직 특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거 보면은 지금 뭐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같은 데서 우리가 모르는 북한 쪽의 그 비밀 서버가 와서 이런저런 성격의 댓글을 달아서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봤을 때 얼마만큼 그런 국정원의 기능이 움직여야 되느냐. 그다음 뭐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적폐청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국정원에 굉장히 많이 보관되어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들을 지금 적폐청산위원회라고 해서 그 열람해 보고 그 정보들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지 않고 뭐 믿고 싶지 않지만 또 어디선가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 다닐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갈 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지금 적폐청산을 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은 그 부분은 골라내더라도 예. 이 기관 자체가 국정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그 골병을 들고 예. 멍들고 애초에 하고자 하는 기능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현 정부가 그건 좀 잘 감안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알겠습니다. 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래 기다리는데 현경병 전 국회의원께서는 어떤 걸 쓰셨습니까? 예, 국정원이 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이 되어야 예, 된다.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제일 당면한 현실 문제 예,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의 이제 핵 미사일 위협 이런 부분에서 군사적 차원에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할 부분이 있는 반면에 현대 사회에서 특히 앞으로는 예. 이 정보 차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정보 수집과 분석, 예. 운용 이런 부분에서 국정원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예. 말씀을 드렸고 예. 그리고 앞서 세 분 말씀에 다 타당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은 본질적으로요 예. 대통령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로 얼마든지 정치적 기능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꼭 그 부분을 하실 일인 거지 예. 그런 차원에서 되는 것이고 저는 뭐 꼭 바라고 싶은 거 하나를 덧붙인다면은 예. 사실은 지금 우리 당면 현안 때문에 북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예.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예, 예. 우리 해외 정보, 산업, 과학기술 국정원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예.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예, 예. 이런 본질적인 기능 아닌 부분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때가 빨리 와야 되겠죠. 그럼 이 대통령의 사실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 대통령의 의지가 좀 이상하다면 그럼 국정원은 또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바로 그래서 예. 근대 사회 이후에 대통령이 예, 예. 워낙 1인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예, 예. 한국도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라 그래서 예. 상당히 과도할 정도의 예, 권력을 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라든지 여러 권력의 분산, 견제, 균형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해명을 사실은요. 지금 우리 국민 전반의 의식 수준이나 예, 예. 정치 수준하고도 이게 맞물려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라도 국정원이 본래 기능을 찾는 것에 충실해 주는 것이 예, 예. 우리나라 뭐 민주 정치나 정치 문화 전반적인 차원에서 가야 될 방향인 알겠습니다. 거죠. 최민희 전 의원께서 지금 바로 발언 기회를 요청하셨는데. 네, 예. 그 이제 박 대변인 예, 예. 말씀하신 약간 반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반론이라기보다는 해명을 예,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가 예. 국정원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뭐 자료를 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의 위원들은 국정원장이 주는 비치 접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 자료를 취급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제 이게 자꾸 외부 사람으로 구성됐다는 오해를 하고 계시던데 그건 국정원 내부 직원하고 파견 검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폐청산 TF는. 예, 예. 그런데 또 그 적폐청산 TF가 서버에 접속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국정원 내에서 본래 그 서버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분에게 이제 적폐청산 TF가 요거를 봐달라 그러면 아. 그 한 사람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간접적으로 요걸 통해서 자료를 그렇죠. 받게 되는 그러니까 거군요. 자의적으로 이제 아. 아무나 막 그 위원이라고 해서 접근한다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요거는 조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요 대목입니다. 아까 예, 예.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지금은 예, 예. 헌법 개정이 안 되었기 예, 예.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남재준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국회에 있을 때 국정원장이 되신 분인데 예. 우리 당 의원들께서도 잘할 거라고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국회와 사회적 압력으로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가 통제한다면 국회가 인사권을 갖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고 예. 다만 이번에 특활비 문제처럼 사후에 특활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 그래서 좀 깨알 같은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걸 마련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하나만 보태면 예.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최 의원님 말씀을 반박하는 건 예, 아닌데요. 그 우리나라 권력 구조상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예.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연인 뭐 국정원 그러니까 뭐 남재준 전 원장이나 뭐 혹은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자연인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 국정원장이라는 직위에 대해서 충성해서 대한민국이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일했던 그 순수했던 공직자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뭐 일탈적인 행위가 있었던 공직자들은 적폐청산 하면서도 보호해 줘야지 되는 거지. 그 사람들도 다 몰아서 범죄인 취급하는 거는 우리 사회적인 근간이 그거 무너지는-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들이 이 특활비 때문에 그랬거든요. 대통령이 요구한 특활비를 준 이후로 지금 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이 돈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걸 거절할 수 있는 국정원장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제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구조가 예. 일단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대통령의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그 견제받지 않고 쓸 수 있는 특활비가 충분히 있고 그럼 당연히 달라고 하면 저 같아도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못 해야 되지 주겠다 고민할 것 하는 같아요. 순간 이건 자리를 내놓고 나가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를 책임져야 되는 기관의 수장들이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거기에 한거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어야 되지만 이태우 최고위원께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회에서 그런 예산을 면밀하게 들어볼 수 있다면은 그 국회 눈치를 봐서 그러니까 국회가 무서워서 못 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예산을 아예 그 국회의원 1인,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1인이 다 들어가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좌진도 들어갈 수도 없고 전문위원도 한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 몇천억 되는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면밀하게 살펴볼 수가 없다 보니까 대통령도 국회 차원에서 그렇게 뭐 압박이 들어오고 견제가 된다면은 그렇게 쉽게 돈을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지 못할 것 국정원장이 같습니다. 눈치 볼 사람을 좀 여럿으로 분산을 시켜놓으면은 한 사람 말만은 안 들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내법이 됐어요. 예, 말씀하세요. 그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국정원장이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요 전제부터 하겠습니다. 모든 감시받지 않는 공공기관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관으로 국회로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합당하고 그 부분에 이제 절차적인 게 보강이 되면 되는데 사실은요, 이 국정원 내용으로 들어가면 저는 두 가지 부분은 조금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은 국정원은 국정원장이나 1, 2, 3차장보다 예산 부분을 비롯해서 지금 말씀하신 특수활동비 청와대에 보낸 부분들이 거의 다 기조실장 문제입니다. 그렇죠. 기조실장이 이걸 다 관리를 하죠. 그리고 처음 이 청와대에 보내자고 했던 아이디어 자체도 기조실장에서 나온 걸로. 사실은 이원수 전 기조실장이 가장 지금 중심에 서 있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지금 저분들은 관행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분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한 부분은 지금 뭐 상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정부 기관 간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 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공급 유용 차원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다분히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납은 뭐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죠. 자, 지금 특활비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이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이 특수활동비 수사가 여의도를 향하고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조만간 뭐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시 없는 복지는 허구닥하고 뒷다리 잡았잖아요. 도와주기는 그냥 대통령이 지금 죽을 지경 아닙니까? 제가 바로 옆에 있으면요 참 아슬아슬합니다. 아우 저 어른이 저러다가 혹시 우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정말로 참 우리라도 이게 참 좀 도와야 될 텐데.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박근혜 정부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서. 소은 국정원장이 명확하게 그 어떤 것도 얘기한 것 자체가 없다. 예를 들면 뭐 정보위원한테 얘기한 것도 없고 뭐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 국회 측에 돈을 받은 의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담당 신문사에 뭐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에 관련한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소속된 뭐 한국당은 지금 특활비 문제로 사실 벌컥 뒤집혀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에게도 국정원에 돈이 전달됐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물론 국정원에서는 이걸 완강히 부인을 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했죠. 그렇지만 의원들이 여전히 국정원으로부터 뭔가를 좀 받은 게 아닌가라는 이런 시각, 그리고 과연 특활비에서 자유롭게는 하는 시각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민희 전 의원님,
민주당 쪽은 이 문제를 지금 보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김병기 의원이 얘기하는 거 보면 예. 일단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예. 여야 5명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국정원은 이게 사실이 아니면 언론사에 해명하고 예. 그래도 보도가 고쳐지지 않으면 법적 예. 대응까지 고려하고 그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했어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 부분은 뭐 제가 별로 믿질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과거에도 보면 예. 뭐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법적 대응한다고 얘기해서 하는 걸 잘 못 봤고요. 하는 예. 걸 못 믿겠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예. 별로 믿업지 않아요. 국정원이. 그다음에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예. 국정원 특활비를 예. 법적 근거 없이 받았다면 저는 그거는 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다른 의원들은 이거 뭐지? 좀 이런 분위기가 예. 있는 거 맞고요. 그런데 당시에 여야가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국정원이 과연 야당 의원들에게 특활비를 줬을 때 예. 그 왜 줬겠냐. 그건 결국 구색 맞추기로 주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당 쪽이 대상이 되는 거고 야당은 뭐 일종의 보험을 든다거나 또 더하면 적금을 드신다거나 국정원이 이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예. 예. 그렇게 받았더라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예, 저는 뭐 여야 다 책임져야 하고 이번에 철저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민희 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연 여야 모두가 특활비에서 자유롭겠냐. 이게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네. 같긴 하네요. 네. 근데 아직은 모릅니다. 네. 아직은 뭐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국정원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글쎄요. 한번 뒤져 볼 만한 일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국정원이 어쨌든 수사받고 이 자체가 불행한 예. 일이니까 뭐 상처받고 있다. 좀 사실 봐달라는 얘기거든요. 네. 저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예. 이번엔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원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했고 제도 개혁을 위해서도 뭔가 해봤지만 예.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예. 확실하게 진상을 파헤쳐서 책임을 물어야만 그 이후에 제도 개혁도 제대로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 써주신 걸 보니까 국정원이 앞으로 적폐청산 이걸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법을 좀 적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국정원장마다 아주 많은 국정원장들이 저렇게 문제 연루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뭐라고 보세요? 그건 그동안에 예. 그 가장 중요한 게 권력의 의지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국정원장이 다 문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3명이나 지금 2명 구속되고 1명은 다시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예, 수도 예.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2명은 이제 DJ 정부 때 예. 뭐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근데 그건 DJ 정부 때 응징을 했죠. 예. 그런데 그렇게 정부와 그러니까 청와대와 국정원의 관계, 예. 대통령과 국정원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국정원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되게 국정원을 좀 이렇게 업무 독립성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독대를 폐지했잖아요. 국정원장의 독대를. 그래서 그런 그 과거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게 반영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제도 개혁을 해나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국정원을 활용하겠다. 예. 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 즉 국정원이죠. 국정으로 이름이 바뀐 게 1999년입니다. 그 이후에 12명의 국정원장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5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이 지금 동시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영상에 나가는 동안 지금 4분 패널께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 분 한 분 보겠습니다. 먼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네, 안녕하세요. 뭐라고 쓰셨습니까? 국정원이 자기 자리를 찾으려면 이번에 국정원의 적폐가 철저하게 청산되고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은 자유민주주의 최후 벼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병호 원장은 국정원이 상처를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될 최후 보루인 국정원이 국가적 범죄 행위, 현실정치 개입, 국정원법 위반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예.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기 때문에 덮고 가야 되냐.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늘 만약에 미국의 CIA가 예. 정파적인 목적으로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우리나라는 댓글이지만 또 미국식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예.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 소위 이제 선진국에선 이런 일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저렇게 국정원장들이 이러면 국정원은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옆에 계신 이태우 국민의당 최고위원께서는 어떤 내용을 쓰셨나요? 저는 국회 통제권 강화라고 썼는데요. 국회 통제권 예. 강화. 항상 국정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 그 대통령이 국정원을 사유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예. 매번 이제 항상 측근들, 대통령 예. 측근들을 임명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던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 공약으로 뭐 국정원 개혁을 한다고 이렇게 했어도 항상 막상 집권하고 나면 예. 그 국정원에 대한 그 막강한 그 정보기관의 예. 그 권력 그 유혹에 예. 항상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통제권을 제대로 강화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로써 그 국정원들이 그 자기들만의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데 국회가 좀 앞장서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통제권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한 걸 보니까 국정원과 권력은 어쩔 수 없이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국회를 통한 통제를 좀 해야 된다. 네,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인 해법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그 뭐 현재 국정원법상 예. 뭐 예산 그런 것들을 뭐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 뭐 국정원법 12조 3항에 따르면은 미리 기획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그 비밀 활동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예. 다른 정보기관에 그렇게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같이 예산을 함께 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처럼 저는 국회에서 그런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본다면은 예. 충분히 그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고 그 국정원의 그 활동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쪽 넘어와서 박정화 전 청와대 네. 대변인께서는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국정 하나, 둘. 감사합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의 임함 이봉경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됩니다. 1325억. 자, 지금 전직 국정원장의 모습들을 쭉 연속해서 보셨는데 청원과 청와대 아주 밀접합니다. 사실. 밀접할 수밖에 없는 예. 사이죠. 근데 저는 국정원이 그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권력으로부터 여하이 우리가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독립시켜 주느냐가 제일 핵심 관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일단 뭐 개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막강한 대통령한테 권력이 네. 집중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세계 유일의 그 남북 대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기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국정원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의 국정원의 관계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이 최고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가 해도 좋고 아니면 딴 데서 해도 좋은데 지금 뭐 국회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여하튼 국정원은 국정원 스스로 돌아가면서 그 뭐 우리
한반도 정세 속에서 돌아갈 수 있는 안보 문제 혹은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 있는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그 핵심적인 관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근데 하고요. 문제는 다만 어떻게 독립을 시키냐가 문제잖아요. 항상. 임명권, 그러니까 뭐 임기를 분명히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임명을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뭐 청문회하고 국회 동의 절차 거치는 게 아니라 무슨 요즘은 방송법 개정안 때문에 여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야 혹은 대통령의 이게 임명권을 임명위원회라든가 분산을 시킨다던가 그다음에 뭐 임기를 보자 그러면은 조금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여러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뭐 여야 모두 국민 뭐 이렇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이